봅시다. 순열이라는 걸 해봅시다. 이제 순열이라고 하는 건 그냥 글자를 먼저 보게 되면 수는 순서를 얘기합니다. 열은 줄 세우기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순서라는 게 중요 안 중요해?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9명이 있습니다. 9명의 학생이 있는데 9명을 다 쓰기 힘드니까 6명만 해봅시다. A, B, C, D, E, F의 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내일 학원에 가장 먼저 온 학생은 편의점 상품권 3만원, 두 번째 온 학생은 2만원, 세 번째 온 학생은 만원을 준다고 해봅시다. 6명 중에서. 그러면 3만원짜리를 받을 놈은 첫 번째 오시면 6명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받겠죠. 3만원짜리는 그래. 3만원짜리는 6명 중에 한 명이 받을 겁니다. 2만원짜리는요. 그러니까 1, 2, 3등으로 해봅시다. 1등으로 오는 1등은 6명이 한 명이 되고 2등은 5명 중에 한 명이 되고 3등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4명 중에 한 명이 되겠지. 이거 어떻게 돼? 1등하고 2등도 있고 3등도 이거는 고비야 합이야? 고비죠. 1, 2, 3등 동시에 있는 거니까 고비예요. 이게 뭐냐?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 2, 3등이 민키랑 그 다음에 윤성이랑 그 다음에 원건이가 왔어.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달라요. 다르죠. 왜? 돈이 다르니까. 1등과 2등, 3등이 돈이 다르잖아요. 이거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바뀌면 달라져. 이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뭔 얘기 하다 해봤어. 뭐였지? 뭐 헛소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응? 뭐? 저번에 그 열리 방정식 그거 맞추면 뭐 과자 주신다고 하지. 누구한테? 누구 맞췄어? 민기랑 저랑 윤성이랑. 1등한테 누구 공동 1등 했었지? 네. 오. 그래서? 네. 사전. 내가 까먹었어. 요즘에 늙어가지고 깜깜합니다. 진짜. 옛날에 엄청 기억 잘했거든? 진짜 세월 앞에 장사 없어. 늙으니까 다 까먹어요. 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얘기를 알구나. 여러분, 그래서 중학교 때 보면은요, 그거 기억납니까? 후보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뽑는 경우의 수. 기억나죠? 각각 자격이 다른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 경우의 수가 있었고, 자격이 같은 대의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있었잖아요. 이 자격이 다른 경우를 뽑는 게 순열이에요. 자격을 같은 경우를 뽑는 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조합이에요. 이게 내가 아까 말씀한 이미 이건 중학교 때 여러분 다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정확히는 아니어도 문제를 풀어주면 이거 풀어본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풀었던 것 같은데 라는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풀었던 것 같은데가 아니라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이제는. 오케이? 그래서 순열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 봅시다. 우리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줄 세우는 거. 이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고요. 기울은 어떻게 쓰냐면 기울은 N, P, R 이거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자체를 그냥 NPR 나중에 이 NPR을 쓰는 식이 있으니까 식만 쓰려고 하지 말고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 나보라고. 날 봐. 오케이? 얼마나 잘생겼어. 기가 나지. 지호야 그래 안 그래? 그래. 그치? TV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나도 좀 봐. 날 봐. 날. 오케이? NPR이 무슨 뜻이야?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줄 세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 이거를 식으로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기를 하게 되면 이걸 6P3으로 쓰죠. 이 얘기는 뭐냐면 6부터 차례를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씩 까면서
3번을 곱해라, 3개를 곱해라라는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뭐? P는 뭐예요? 수녀를 의미하는 그 단어예요. 내가 단어를 까먹었어요. 영어 쓰니까 까먹어도 되잖아. 수학 쓰니까 까먹어도 되잖아. 영어를 내가 꼭 알아야 돼? 아는데 까먹었어. 내가 좀 해서 아이가 보니까 다 까먹어요. 미안해요. 다음 시간에 알아서 알려줄게요. 수녀를 뜻하는 영어 단어 P, 첫 글자가 P예요. 그래서 P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계산은 어떻게 하면 방금 얘기처럼 n부터 1씩 까요. 하면서 어떻게 돼? 곱해 갔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점 몇 번째까지? r번째까지 곱하는데 이 r번째의 식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1이 들어간다고? 책 보지 말고! 생각을 해야지. 책 보면 무슨 놈이야? 얼마가 들어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때 n 아무것도 안 뺐어요. 두 번째 때 2를 뺐어요. 세 번째 때 2를 뺐어요. r번째 때는 얼마를 빼야 될까요? R 빼기 R 플러스 r 하고 있거든요. N 빼기 아니 숫자가 작아지잖아요. 그럼 r보다 하나 작은 수를 빼야겠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n 빼기 뭐야? r-1인 거야. 전개하면 뭐게 돼? n-r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문자로 봐서 복잡한 거지 숫자로 보면 되게 간단해요. 알겠습니까? 되게 간단한 거 알겠죠? 이게 이제 순열이고요. 기억해주세요. 좀 더 이어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계승이라는 게 있어요. 계승은 뭐냐면 단어 뜻은 개, 단계별로 승, 곱한다는 얘기예요. 승이라는 게 곱하다는 얘기인데 계승은 뭐냐면요. n개를 모두 줄 세우는 겁니다. 6명을 모두 줄 세우면 첫 번째 올 수 있는 게 6가지죠.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1, 2, 3, 4, 5, 6, 6번째까지 다 줄 세우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뭐냐면 n부터 차례대로 1씩 까면서 곱하는 어디까지? 1까지 싹 다 곱하는 거. 이거를 계승이라고 합니다. 즉 어떻게 돼? n, n-1, n-2 어디까지? 점점점 2 곱하기 1까지 무조건 1까지 다 차례로 다 곱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승이라는 얘를 키우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래야 됩니다. n 느낌표 쓰는데 얘 이름이 뭐냐면 얘 느낌표에서 n 이런 거 아니에요. 느낌표니까 강하게 n 읽으면 되는 거 아니고요. 안 웃겨? 나만 웃겨? 뻥치지 마 씨. 얘 이름이 뭐냐면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이어서 읽을 때는 n팩 하고 읽으시면 돼요. 그냥 알겠습니까? 그럼 n팩 하면 어떻게 되나? n부터 차례대로 1씩 작은 수를 전부 다 1까지 곱하라. 이건 뭐가 되겠어? 이건 얼마가 되겠어? 6팩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 수학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학생이 답을 이렇게 썼어요. 4! 라고 썼어요. 그걸 보고 문과생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 아직 4,7년사를 잘 모르는구나. 오케이? 지금 얘는 차례대로 40 빼기 30 나누기 2하면 4잖아요. 잘 모르는구나.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곱하기 빼기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있으면 나누기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 저 혹시 몰랐어? 그래서 나누기부터 하면 어떻게 돼? 10이니까 뭐지? 뭐냐? 16이니까 24가 되겠지. 네, 그렇게 푸는 거야. 4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지나서 이과생이 너 똑똑하구나. 그렇지. 그게 정답이지. 이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왜? 4팩은 뭐야? 4, 3, 2, 1. 24거든. 오케이? 이게 답이라는 얘기지. 쉽게 말해서. 알겠어요? 초등학생이 벌써 팩토리얼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이런 편은 무슨 거? 팩토리얼 이 새끼 팩토리얼. 초등학생 얘는 이미 고등학교 수학을 안다는 얘기지. 얘가 얼마나 똑똑한 애야.
지가 공부를 했겠지. 누가 훨씬 똑똑해서. 왜 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문과생 왔을 때 아니야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틀렸어 라고 하고 이과생은 똑똑해. 근데 문이과 할 게 없어요. 왜? 어디 너 중학 고등학교 일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니까 문과 이과 구분이 없는 거야. 다 알아야 되는 얘기. 누가 봐도 이게 맞았구나 라고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은재야 동생 이렇게 써도 잘했어 라고 해줄 줄 알아야 된다고. 동생이 없냐? 그러면 잘 보세요. 다시 일로 돌아와서요. 여기 뒤를 이어서 써봅시다. n팩을.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1 뺀 숫자니까 n-r이 되겠죠. 1 빼니까 n-r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n-r-1 해가 쪽쪽점 2 곱하기 1까지 곱하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다 곱하면 뭐가 돼요? n팩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까지만 곱한 거죠. 그럼 여기로 나눠주면 여기는 뭐랑 똑같아? n-r부터 차례대로 일식하면서 곱한 거지. 여기가 뭐가 돼? n-r 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즉 여기를 n-r n-r-1 곱해서 어떻게 돼? 어디까지? 2 곱하기 1까지 더해주면 뭐랑 똑같아져? n팩과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기만 남으니까. 그래 안 그래?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요렇게 쓰는 게 NPR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요것보다 요게 좀 더 중요해요. 요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NPR을 어떻게? 요렇게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성질을 한번 볼까요? NP0은 얼마일까요? 준호야, NP0은 얼마일까? B형이요. 0이요. 봐봐요. 내가 아까 했지만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 NP1은 어떻게 될까요? 재원아, NP1은 얼마일까? 지호이 얼마일까? 뭔 생인지 모르겠네. 뭔 생각인지. 합의는 얼마일까? 내가 뭐라 했냐면 아까 이거의 원래 뜻을 생각을 했어요. 뭐야? n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야. n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몇 가지야? n이 나오는 거야 이거. 그렇게만 생각을 안 한 건데 아까 말씀 여러분 요것만 숫자만 생각을 해요. 숫자만 생각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그렇지만 뭐든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 NP0은 n개가 있는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 그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NP0은 1이에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선택이 있는 거잖아. 선택 하나가 있는 거잖아. NP0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NPN은 언제 얼마일까? NPN은 n이야? 뭐야? n개 중에서 n개를 다 줄 세우는 경우야. n개를 모두 줄 세우는 경우 뭐야? n팩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마지막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시고 npn이면 n개가 있는데 n개를 다 줄 세우는 거네? n팩은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됐어? 이런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6P3이 딱 이렇게 이건 6개 중에 3개를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장 6개가 오겠고 그 다음에는 5개고 4개가 오겠구나. 그냥 1, 2, 3여서 6P3 이렇게 생각을 물론 막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겠지. 습관이 되면.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계산할 줄 알더라도 원래 의미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맨 처음에 그만 아직도 고등학교 1학년인데 X절편이 뭔지 Y절편이 뭔지 기울기가 뭔지 절대값이 뭔지 모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문제를 푸는 데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문제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 지난번에 절대값 포함된 부등식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냥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야.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물론 여러분 그건 있어요. 이해의 시작은 암기입니다. 뭔가를 기억을 외워야 이해도 되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전 과정이 머릿속에 없는데 그 다음 걸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필요한 건 암기를 분명히 해야 돼.
웬만한 과목보다 수학이 암기가 훨씬 많은 과목이에요. 근데 문제 푸는 것까지 문제 유형을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모든 개념들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지. 근데 공식도 외우고 다 외우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볼 겁니다. P 계산은 그냥 하시면 되고요. 봅시다. 볼게요. 203쪽 6명 학생을 일률로 6명 다 줄 세우는 거 몇 가지입니까? 6팩이다 라고 하는 거죠. 6명 학생은 4명을 뽑아 6P4가 되겠죠. 그 다음에 6명 학생 중 반장 1명, 부원 1명은 2명을 뽑는 것 같으니까 6P2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이거 봅시다. 이것도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보세요. 이웃하고 이웃하지 않는다. 이 문제풀이 방법이 좀 달라요.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냥 문제 유형을 외우려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여기에 이제 하빈이가 있고 유은이가 있고 은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윤성이도 있고 준호도 있어요. 오케이? 한 명 더 해볼까? 지호도 있다 치자. 얘네들이 줄을 설 건데 오케이? 근데 뭐냐면 하빈이랑 유은이가 선생님 저희 할 말이 있으니까 꼭 붙여서 세워주세요 한단 말이야. 좀 붙어있을게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붙여버리면 돼. 어떻게? 얘네를 끈으로 묶어버려 그냥. 하나로 묶어. 그럼 얘네가 하나 묶었으니까 몇 개를 줄 세우면 똑같아? 5개를 줄 세우는 거랑 똑같아지겠지. 묶었으니까 하나로 취급하면. 왜? 얘가 가면 얘도 같이 갈 거 아니야. 하나잖아. 5개를 주면 똑같아. 뭐야? 5팩이야. 근데 여기 안에서 하빈이가 쓰고 유은이가 쓰고 유은이가 지그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게 몇 팩이야? 2명 줄 서는 거니까 2팩 1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선생님 은재가 나도 같이 서 했어. 그럼 3명을 묶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3개가 몇 개 취급? 하나의 취급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4팩. 근데 야 안에서 지그들끼리 자리를 바꾸야지. 그 3명이 줄 서는 경우 쓰니까 3팩 요로 가시면 되더라는 겁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오케이. 그럼 반대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유은이랑 하빈이가 싸웠어. 선생님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얘 옆에 있기 싫어요 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한 개를 빼? 한 개를 빼? 어떻게 하면 될까? 사이 한 명씩. 굳이 사이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을 먼저 세워놓고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먼저 이 4명을 줄 세워요. 4팩이겠죠. 그럼 4명이 줄을 섰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 그 사이사이가 요렇게 5개의 자리가 나겠지. 이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줄 세우면 돼요. 5개 2개 집어넣으면 되잖아. 뭐야? 5, P,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웃할 때와 이웃하지 않을 때 문제 접근 방법이 달라요. 이거 기억하시는 건데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해볼까요? 이거 맞추면 아니다. 못 맞출 것 같아서 잘 보세요. 의자가 여기에 6개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A, B, C 애들이 이웃하지 않게 앉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일단 6개 의자에 앉혀야 되는데 얘네 셋이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 P 3번 6P3은 3개를 골랐다는 얘기지. 자리를 안 쳤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뭐 한다고? 3패를 한다고? 3패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셋이 자리 바꾸는 경우? P 자체가 이미 자리가 정해진 거죠. 그 안에 자리 바꾸는 게 다 들어있어요. P는. 그리고 그 3개를 만약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둘이 이웃하게 되잖아. 이웃하지 않게 앉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뭐 한 명이 여기 앉아서 한 명이 여기 앉았을 때 다른 한 명이 여기 앉고 그럼 여기 앉을 수 있는 경우에서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고 이 경우에서 일일이 해야 될까?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의자 3개를 갖다가 얘네한테 하나씩 줘요 그냥.
다 줬어. 야 그리고 사이사이 가서 앉아 하면 됩니다. 오케이? 사이사이 가서 앉아보면 어떻게 돼? 4P3이 되겠지?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의자를 깔아놓고 앉히라고 하기 힘들어요. 의자 하나 줘. 의자 들고 가서 앉아라고 하면 돼요. 사이사이에. 오케이? 그럼 어떻게 앉든 이웃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쨌든 사이사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제한 조건 있으면 제한 조건을 먼저 해놓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제한 조건을 먼저 해놓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순열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만 주시면 되냐면요. 첫 번째는 맨 앞자리에 0이 오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0, 1, 2, 3, 4예요. 세 자리 자연수래요. 그럼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 4개. 4개밖에 0 빼고 4개밖에 못 와요. 그럼 여기는 두 번째 자리는 앞에 온 거 빼고 다시 0을 뽑아서 다시 4개입니다. 요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짝수의 개수래. 그럼 짝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 짝수라고 하는 것은요 1의 자리가 0이거나 2이거나 4이거나잖아요. 그래서 0일 때와 2일 때와 4일 때를 고정을 해놓고 요렇게 보셔야 돼요. 따로따로 보셔가지고 더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왜냐면 0이 들어가면 어차피 0이 없으니까 앞자리 오는 게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2, 3 오면 앞에 0이 올 수 있죠? 달라져요. 그거는 경우의 수가.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0이 오는 뒷자리 0이 오는 경우와 0이 안 오는 경우 나눠서 계산하셔야 된다는. 사전식 빼라. 우리 때는요 이 문제가 쉬웠어요. 쉽다는 게 문제 난이도가 다르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 때는 실제로 사전을 찾아서 영어 공부를 했었거든. 여러분 영어 사전 찾아본 적 있는 사람? 영어 사전 책으로 된 거 찾아본 적 있는 사람? 있어? 예. 영어 사전이 집에 있어? 예. 저 6학년 때까지 휴대폰 써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저런 애들은 좀 풀 줄 알아. 잘 풀어요. 여러분 한 번도 영어 사전 찾아본 적이 없잖아. 국어 사전 찾아봤냐? 찾아본 적 없을 거고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잘 못해요. 영어 사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알파벳 순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사전식이라는 거는 순서 알파벳 뭐 숫자는 크기 순 이제 알파벳이면 알파벳 순인데요. 영어 사전은 처음에 A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나오고 B로 시작하는 단어가 쭉 있고 C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 A로 시작한 단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A예요. A, B, C, D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A, A, B, A,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안에서 다시 A, B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차례대로 뒤로 갈수록 다시 A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됐다 치고 안 됐을 경우 말 분명히 안 되는 놈 있을 건데 그럼 뭐라 했냐면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자열이 몇 번째냐라는 무게 나오고 두 번째는 몇 번째는 무슨 문자열이냐라고 물어보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볼게요. A, B, C, D를 한 번씩 사용해서 나타내는데 BDACE, BDAEC는 몇 번째 문자열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전으로 찾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뭐예요? A로 시작하는 거겠지. 그럼 A로 시작한 얘보다 무조건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A 땡땡땡땡은 무조건 얘보다 앞에 있겠지. 이게 몇 가지야? A만 놔두고 4개를 줄 세우는 경우잖아. 몇 팩? 4팩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럼 B 했어. B는 됐네? 그럼 B 다음에 또 뭐가 와? A. A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B, A로 하는 게 또 몇 개가 나와? 3팩. 그럼 A 다음 뭐? C 하는 게 또 3팩이 오겠지. D 왔어 이제. D로 됐어. 그럼 D 그 다음 뭐 와? 또 A가 오겠지. A 왔어. A 오는데 뭐가 되냐? C, 2가 오거나 EC 이렇게 오겠죠. 우리가 오는 뭐야? 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몇 가지입니까? 여기 24, 6 해서 36, 37, 38번째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어?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반대로
75번째 문제를 봤어. 75번째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잘 보세요. A로 시작하는 게 24개네? 그럼 B로 시작한 문자 몇 개야? 역시 4팩이겠지. 24개입니다. 오케이? 몇 가지? 48가지지. C까지 가볼까? C 하면 몇 가지입니까? 여기 4팩이니까 몇 가지야? 24. 여기까지 72죠. 그리고 세 번째만 보면 되겠네? 그럼 뭐로 시작해야 돼, 이제? C D. C 다 쓴 게 72가지니까. D. 그 다음 뭐와? A. 그럼 몇 개야? 3팩이지. 6도 아니고 넘어가잖아. 그럼 뭐까지 봐야 돼? A, B 봐야겠지. A, B 그 다음에 뭐가 와? 땡땡 이거 뭐야? 2팩이죠. 몇 가지 됐어? 여기까지 몇 개 됐어? 74개가 됐지. 그 다음에 C 땡땡이 또 2팩이니까 여기까지가 76이 됐지. 그거 여기 여기까지네. C 왔어. 그 다음 남은 게 뭐야? B인데 B2가 오거나 C2, B가 오겠지. 근데 여기가 70에 여기가 몇 가지야? 75번째다라고 되겠죠. 이해됩니까? 좀 헷갈릴 겁니다. 사전식을 좀 많이 힘들어라 해요. 진짜 실제로도. 오케이? 왜냐면 사전을 본 일이 없거든. 근데 어쨌든 순서대로 알파벳 순으로 찾아간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